잘라먹는 집은 문화. 안녕하세요, 묘아풍입니다. 오늘은 상상으로 박목월의 가정을 우려본 후 이적씨가 부른 다행이다와의 공통점을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목월의 가정, 여러분 스스로 상상해보시죠. 네, 한연 끊어서 보도록 하죠. 지상에는 9켤레의 신발, 아니 현관에는, 아니 들간에는, 아니 어느 시인의 가정에는 알전등이 켜질 무렵을, 문수가 다른 9켤레의 신발을. 시적 화자가 보는 지상에는 9켤레의 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있어도 다른 것은 생각되지 않고 언제나 현관, 들간, 자신의 가정에 있는 신발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알전등 전구죠. 캄캄한 밤에 노란 빛을 받는 9켤레의 신발을 상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나도 신을 벗고 들어가면 사람으로 북적거려서 포근하고 정겹고 따스할 것만 같습니다. 신발 크기가 다 다르네요. 형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이가 다 다르니까 신발도 작은 것부터 조금씩 더 큰 것이 있겠죠. 다음 보시죠. 내 신발은 식구문 반, 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 그들 옆에 벗으면 육문삼의 코가 납작한 귀염둥아 귀염둥아 우리 막내둥아. 1문이란 단위는 2.4cm, 그러니까 19.5를 곱하면 46.8cm가 되는데요. 시적 화자의 발 크기가 46.8cm일 리는 없겠죠. 여러 설명을 찾아보니 실제 발의 크기가 아닌 책임감의 크기를 강조한 것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잘 안 와닿습니다. 신발의 크기가 시 안에서 책임감으로 읽힐 정도의 연관성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것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와 문화가 시인의 그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겠죠. 상상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시의 중심이 아니라면 넘어가시길 권합니다. 단위 문에 대해 잘 몰라도 상상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단 내 신발은 큰데 아이의 신발은 작네, 이 정도로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내 신발로 걸어온 그 길은, 그러니까 시적 화자인 내가 걸어온 길은 눈과 얼음의 고통스럽고 외로운 길이었답니다. 그렇게 그 길을 걸어 그들 옆에 벗으면, 아직 벗기 전의 목소리입니다. 이 남자는 지금도 그 힘겨운 길을 걸으며 9켤레의 신발을 상상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것을 상상하는 것이 견뎌낼 힘을 주나 봅니다. 집에 도착해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 아빠하고 나올 너무나 귀여운 막내와 아이들을 볼 수 있어. 자, 조금만 더 견디자. 어서 집으로 가자 하는 시적 화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얼음과 눈으로 벽을 짜올린 여기는 지상. 연민한 삶의 길이여. 내 신발은 식구문 반. 난 힘내서 아이들에게 미소 지어 줄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여기가 얼음과 눈, 고난과 힘겨움으로 버텨야 할 힘겨운 지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따뜻함을 나누고 있다면 이런 말은 맞지 않겠죠. 시적 화자인 나는 너무나 힘겨웠나 봅니다. 스스로에게 연민이 생길 정도니까요.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내 신발은 식구문 반이라고요. 막내둥이의 육문삼 신발보다 훨씬 큰, 그러나 얼음으로 뒤덮인 지상의 막막한 곳에서는 너무나 작고 빈약한 존재로 나는 그렇게 불쌍하게 버티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랫목에 모인 9마리의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것들아. 굴욕과 굶주림의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아니 식구문 반의 신발이 왔다. 아니 지상에는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이 존재한다.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어쩌면 이번 연에서 시적 화자가 막 집 문 앞에 닿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보다 고조된 호흡과 바로 아이들을 안고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은 격양된 마음이 느껴집니다. 밖에 세상에서는 너무나 굴욕적이었고 배고팠고 너무나 추웠지만 난 아버지야 하고 눈물을 삼키면서 힘주어 미소를 짓는 연약하고 외로운 작은 사람이 보입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일 또 그 험난하고 고단한 삶으로 뛰어들 존재가 아버지라는 존재가 아닐까요? 자, 그럼 다음 이적의 다행이다를 읽고 상상해서 박목월의 가정과의 공통점을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그것이 조금 어렵다면 이적의 다행이다는 시적 화자가 어떠한 상태에서 말하고 있는지를 상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시적 화자는 말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좋습니다. 왜 사랑하는 여인의 머릿결을 만지는 걸까요? 사랑한다면 안거나 입 맞추지 않고 말입니다. 네, 안거나 입을 맞추면 상대가 깨기 때문이죠. 그럼 시간대도 나오죠. 밤 시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남자는 정말 비바람만 가득하게 느껴지는 세상에서 고되고 외롭게 버티다가 집에 온 것이죠. 잠들어 있는 아내의 머릿결을 만지면서 하는 말이 다행이다 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당신 때문이지. 허무하지 않게 너의 존재가 힘겨운 나의 삶에 그렇게 의미를 주고 지탱하게 해. 이렇게 슬프지만 깊은 삶의 힘을 느낄 수 있죠. 다행이다라는 곡이 사랑의 깊은 의미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의 의미를 담고 있기에 결혼식 축가로 많이 불리우지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구조적인 부분을 언급하자면 처음에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가 끝에서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끝부분에 처음 부분이 다시 나오게 되면 메아리처럼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시 회상되는 그런 효과를 주죠. 자, 그럼 돌아와서요. 박목월의 가정과의 공통점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힘겨운 삶을 버틸 힘과 의미를 가족에게서 찾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려운 말로 꾸미는 것은 얼마든지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현실인식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어떠한 대상을 통해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어렵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상하여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박목월의 가정, 이적의 다행이다를 느끼다 보면 가족과 함께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까? 나는 어떤 사랑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아빠,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지 않나요? 이것이 인문학의 힘, 그리고 시의 힘입니다. 잊고 누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진지하고 깊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과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좋은 시를 함께 누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뇌아풍이었습니다.